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3월 법인세 신고가 아마 종료된 이후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일부 법인세 신고 납부 연기를 신청한 기업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법인세 신고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논쟁거리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냐 안 되냐 적정하냐 하지 않냐 이런 논점의 차이들이 이제 세무대리인들과 이제 우리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세무사들이나 세무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현실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공제감면을 받을 만큼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연구소라는 걸 기업이 운영하고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다라고 하니까 세공제 넣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통상 우리가 과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이제 사후 공제 감면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사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후 검증, 사후 대비를 전혀 못할 것 같은 중소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공제 감면을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로 세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연구비를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건비랑 관련된 연구에 들어간 기자재 비용들을 이제 세공제 대상의 비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이제 장부를 기재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은 법인세 신고할 때 돼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전까지 연구소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걸 말 안 해줘서 몰랐다. 그러니까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가진 기업들이 연구소를 신고하고 인정받은 다음에 그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서를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전달하지 않아서 세무 처리할 수 있는 계정들을 사실은 관리하지 않아서 혹은 관리되지 않아서 연구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2022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자료를 신고하는 내년 요맘때쯤 똑같은 논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혹은 벤처 등 이제 공제감면, 세금이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각종 확인서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것들을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0년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이제 국세 기본 자료로 구축해야 되는 몇 가지 서식과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행정관리를 좀 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에다 관련된 자료들을 주시고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와 각종 기자재 비용들, 외주 비용들은 별도로 장부를 기재하셔서 세무사 사무실과 소통을 하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구소를 가지고 세제 혹은 자금을 활용할 때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건 사실은 연구소가 연구를 하는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하는 연구소 인정기관의 기준에 맞게 상시 운영돼서 이게 중간에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돼서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 연구소 혹은 전담부서의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연구소 사후관리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현지 확인입니다. 통보하고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증기관에서는 연구소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서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되면 실제 우리 연구소들이 상시적으로 연구업무를 했다, 그리고 겸용 겸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각종 근거 자료들을 요청하고 기업은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나 조직서나 연구소 설립할 때 들어갔던 근거 자료들과 연구 행위를 근거로 남길 수 있는 연구 일지나 보고서 등 잘 관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현장 조사가 어려워져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장 조사를 대체하는 서면 조사. 뭐 이제 현장 조사에서 심사하는 내용들을 미리 서면으로 우편물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항목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활동조사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무 항목이고요. 매년 4월에서 5월 한 달 동안에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우리 연구소들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들을 조사하는데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서면 작성, 그러니까 연구개발 활동조사라고 하니까 무슨 리포터 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객관식으로 이렇게 항목을 선택하시는 뭐 연구원이 10대냐 20대냐 남자냐 여자냐 소재지가 뭐 서울이냐 경기냐 지방이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기한 안에 반드시 하셔야만 연구소가 취소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사후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경신고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연구소 변경신고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변경신고 기한이 2주 이내, 변경 이슈가 생기면 2주 이내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완화돼서 한 달 안에만 변경신고하면 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업들이 언제 변경신고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 자체가 양수도 되거나 뭐 인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연구소들도 그거에 맞는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소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변경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변경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 분야가 변경되는 것도 변경신고의 항목이고요. 예를 들면 주 업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연구 분야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연구원들의 현황이 바뀌시면 그것도 변경신고에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소재지나 면적이 달라지는 것도 변경신고의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소 전담부서 이외에 기업체의 정보가 바뀌는 것도 변경신고 항목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기업의 명칭이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업종이나 산업분류 코드가 바뀌는 것들 그리고 기업의 유형이 바뀌는 것도 변경신고의 항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벤처기업으로 연구소 설립하신 기업은 벤처기업 만료 일자에 맞춰서 벤처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조건에 일반 우리 중소기업 조건에 맞추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는 기업 유형으로 연구소 설립을 하신 기업들은 중소기업 아마 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연구소 설립을 하셨을 텐데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이 3월 31일이 항상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또 법인세 신고 끝나고 나시면 겸사겸사해서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행되는 4월에는 변경신고를 해주시는 게 합리적이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묻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이것도 기업의 정보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등이 바뀌면 이 또한 변경신고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면 또 종합소득세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을 시점에 맞게 변경신고해 주시는 게 기업부설 연구소를 취소되지 않게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부설 연구소가 국세청 기준에 맞는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겸용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들을 구축하시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전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된 연구소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가 취소되지 않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셔서 연구소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사업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사후관리와 활용에 대해서는 시선파트너즈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